드디어 동석은 광숙의 깊은 속사정을 알아챘습니다. 광숙이 싫어서 놓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녀를 짓누르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대답임을 깨달은 거죠. 자신의 감정에만 매몰돼 광숙을 몰아붙였던 지난날을 후회하며 동석은 이제 어떻게 그녀에게 다가가야 할지 고민합니다. 지난 29회 엔딩 장면은 드디어 동석이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에 대한 광숙의 답을 듣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사귀어보자는 그의 조심스러운 고백에 광숙은 안 될 것 같다는 완곡한 거절로 답했고 순간 돌처럼 굳어지는 동석의 얼굴이 클로즈업되며 끝났습니다. 이어 30회에선 광숙의 거절에 자존심이 몹시 상한 동석이 광숙을 먼저 보낸 후 혼자 앉아 쉽게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는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동석은 광숙의 마음도 자신과 같은 줄 알았는데 이런 대답을 듣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석을 두고 먼저 나오는 광숙도 그에게 큰 상처를 준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동석은 광숙의 거절의 무안함과 함께 지난 며칠간 혼자만 설렘에 들떴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고 자존심까지 몹시 상한 그는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한편 강수는 한결을 만나 그의 진심을 듣는데요. 한결은 세리를 어릴 때부터 봐와서 여동생처럼 생각한다고 세리가 행복하길 바란다고 하면서 덧붙여 자긴 괜찮으니 범수가 함께 용기를 내줬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헤어진 세리의 마음까지 헤아려주는 한결이 정말 멋지게 느껴집니다. 한결을 만나고 돌아온 강수는 다시 한번 범수에게 용기를 내라고 등을 떠밀고 그가 잠시 한이의 우유를 타러 간 사이 세리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한이를 보여줍니다. 영상이 켜진 줄 모르고 범수는 강수를 향해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세리는 그 말이 꼭 자기에게 하는 듯 느껴져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다음 날 세리가 계속 학교에 나오지 않자 범수는 세리에게 전화를 하는데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던 세리는 범수의 전화에 갑자기 기운을 차리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흥수는 형제들이 이렇게 하나둘 자리를 잡아가는 게 형수님 덕분이라고 고마움을 표하고 또한 그는 야무지게 살아가는 옥분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려고 노력하며 정성껏 구운 토스트를 옥분에게 선보이며 대접합니다. 이 토스트 가게는 두 사람의 사랑을 더욱 고소하게 구워낼 공간이 될 걸로 보입니다. 광숙은 동석이 보낸 드레스를 돌려주러 가는데요. 하지만 동석은 광숙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고 냉랭하게 대해 그녀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의 심통에 마음이 불편해진 광숙은 거절한 게 미안해 친구로 지내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제안해 보는데요. 이 말에 동석은 불같이 화를 내며 모질게 말을 합니다. 나는 여자랑 친구 안 합니다. 그리고 마 대표가 이미 나에겐 여자로 입력 완료됐기 때문에 친구로 수정 불가합니다. 그리고 그 옷은 내가 준 거니까 마음대로 처분하세요. 사실 저런 상황에서 친구로 지내자고 하는 말은 상대방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죠. 광숙은 그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갑자기 차갑게 돌변한 그의 태도에 또 서운해집니다. 광숙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을 뿐인데 나도 좋아하는데 괜히 거절했나? 광숙의 마음은 갈팡질팡 혼란스러워집니다. 한편 장미애는 한봄을 만나러 갔다가 강수와 우연히 마주쳐 그와 차 한잔을 하게 되는데요. 장미애는 강수와 헤어지면서 명함도 얻고 악수까지 청합니다. 이 장면에서 장미애는 차마 엄마라고 드러낼 수 없는 자신의 애틋한 마음을 속으로 꾹꾹 삼키는 모습이 그려져 좀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결이 독구탁을 찾아와 세리와 합의하에 파혼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 말을 들은 독구탁은 집으로 돌아와 장미애를 다그쳐 세리가 좋아한다는 교수가 바로 독수리 술도가 범수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격분한 독구탁은 곧장 술도가로 달려가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범수의 뺨을 때리며 책임을 묻고 앞으로 교수직에서 물러나도록 하겠다고 협박을 하는데요.
다행히 뒤따라온 장미애가 그를 데리고 가면서 상황은 일단락됩니다. 이 과정에서 화가 난 독고탁이 화분을 던지려는 걸 말리려다 장미애가 넘어지고 강수가 얼른 그녀를 일으켜 세워주는데요. 그때 그녀가 떨어뜨린 귀걸이를 강수가 주워둡니다. 이 장면은 앞으로 강수와 장미애가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걸 암시하는 복선처럼 느껴집니다. 동석 친구 덕분에 미국의 장광주를 수술하게 된 광숙은 천수와 함께 에릭스 호텔로 계약을 하러 가게 되는데요. 친구는 이 모든 게 한 회장 덕분이라며 함께 인사를 하러 가자고 권합니다. 어쩔 수 없이 광숙은 동석의 사무실로 가게 되고 공교롭게도 친구가 전화를 받으러 간 사이 동석이 들어와 날카로운 반응을 보입니다. 이에 광숙은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을 터뜨립니다. 제가 그 대답을 하긴 쉬웠겠어요. 술도가가 넘어갈 위기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제가 괜히 혼자 고민하고 설레고 마음 졸였네요. 광숙은 결국 눈물을 터뜨리며 나갑니다. 그제서야 동석은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내 감정만 생각했구나. 당시 절박한 술도가 상황이나 시동생들과의 관계를 전혀 헤아리지 못했어.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그러면서 동시에 그래도 나 혼자만 좋아했던 건 아니었구나 하는 걸 확인하게 돼 안도감과 행복감이 밀려옵니다. 다음 해 동석은 울며 나간 광숙을 따라가 광숙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게 되고 두 사람은 다시 알콩달콩 해피 무드로 돌아갈 듯 보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동석은 신기하게도 광숙을 기다리던 천수와 딱 마주치는데 세상에 동석과 천수가 같은 부대 출신이었습니다. 남자들은 또 군대 얘기 시작하면 밤새는 줄 모르는 거 아시죠? 둘은 금세 중마고우처럼 친해져 술잔을 기울이게 됩니다. 동석이 광숙에게 다가가는데 천수와 군대를 엮을 줄은 정말 몰랐네요. 이러면서 동석은 깨달아가는 듯합니다. 광숙의 주변 사람들과 먼저 친해져야겠구나. 그래서 동석은 시동생들과 가까이 지내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 듯한데요. 하지만 광숙은 시동생들이 동석의 그런 속셈을 눈치채게 될까봐 또다시 조마조마해집니다. 과연 다음 회에서는 또 어떤 좌충우돌 예측 불허의 이야기가 펼쳐질지 주말이 기다려집니다. 오늘 리뷰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